자, 이제 4단원이야. 생명과학 이제 유전 파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생명과학에서 제일 힘든데 유전 부분이야. 근데 중학교 때 했던 것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좀 했던 거 있는데 다 종합해서 이제 나오는 거라서 조금 힘은 들어. 그거 알면 좋지. 그리고 시험에서도 항상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되게 시험도 잘 나오는데 중요하고 수능에도 많이 나와. 알았지?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같이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유전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유전 부분이 있잖아. 근데 유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야. 사람의 염색체. 염색체 뭐니? 그리고 사람은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니? 그리고 생물마다 염색체의 개수가 다 똑같은 게 아니야. 틀려. 어떤 애들은 많이 있고 어떤 애들은 조금 갖고 있어. 사람은 23쌍을 가지고 있어. 사람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첫 번째부터 22번째 쌍은 크기하고 모양이 다 똑같이 2개씩 있어. 한 쌍에 2개씩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2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총 몇 개? 44개가 있겠지. 그러면 마지막 23쌍이라고 했잖아. 1번부터 22번째까지는 2개씩 있어서 44개. 그런데 마지막 23번째 쌍은 여기도 2개야. 근데 이거는 위에 거하고는 달라. 남자냐 여자냐를 결정하는 염색체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성염색체인데 여기 22번째 쌍 여기 몇 개 있다? 2개. 그래서 총 다 더해가지고 사람은 몇 개의 염색체가 있다? 46개의 염색체가 들어가 있는데 특히 여기에 있는 이 염색체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무슨 염색체라고 한다? 상염색체. 근데 밑에 있는 요 마지막 23번째 거는 남자냐 여자냐 이 차이를 설명해주는 염색체야. 그래서 이 염색체는 무슨 염색체? 성염색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쌍에도 두 번째 쌍에도 다 2개씩 들어가 있다고 그랬지. 얘하고 얘하는 크기하고 모양이 어떻다? 다 똑같아. 하나는 엄마한테 온 거고 하나는 누구한테? 아빠한테 와가지고 2개씩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크기하고 모양이 다 얘도 마찬가지야. 크기하고 모양이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쌍을 이루면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염색체를 무슨 염색체라고 부른다? 비슷하기 때문에 모양하고 이게 상동 염색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상동 염색체는 2개로 나눈다. 무슨 염색체? 상염색체 22쌍 있을 것이고 마지막 성염색체 몇 쌍? 한 쌍. 그래가지고 총 23쌍이 상동염색체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지? 자, 한 쌍당 몇 개씩 들어가 있다? 2개씩 들어가 있다고 그랬지. 하나는 누구한테 받고? 엄마한테 하나 받고. 한쪽은 아빠한테 하나씩 받아서 총 2개씩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다 2를 쓴 거야. 염색체 숫자가 많으면 지능이 높다?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안 높아요. 옥수수 같은 애들은 사람보다 더 많아, 염색체가. 옥수수가 사람보다 지능이 높아? 아니야, 그거는. 더 염색체 숫자가 적다고 해서 지능이 높다? 이것도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염색체 숫자하고는 지능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책에 나와 있어. 어디 있냐? 179페이지 오른쪽 위에 교합사 교과서만 나와요 해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46개인데 침팬지는 48개네. 개는 78개야. 78개. 그러면 개가 사람보다 지능이 좋다 이건 아니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 숫자하고 지능하고는 상관이 없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알았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쭉 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제일 크기가 큰 거를 여기가 해놨어. 염색체 크기가 제일 커.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갈수록 염색체 크기가 어떻다? 점점 작아져. 그리고 마지막 23번째만 남자냐 여자냐를 결정하는 무슨 염색체? 성 염색체가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쌍의 염색체에는 몇 개씩 들어가 있어야 돼? 2개씩 염색체가 들어가 있어야 돼. 알았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염색체는 이렇게 알아주시고 염색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한번 봐야 돼. 염색체 두 번째. 그래서 염색체의 구조를 봐야 돼. 염색체의 구조. 자, 염색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염색체야. 이게 염색체래. 염색체는 2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꼬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나선이라고 한다? 이중 나선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요 2개가 모여서 만들어졌어. 하나는 뭐냐면 DNA라고 합니다. DNA하고 중간에 뭐가 있다? 단백질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 단백질. 이게 원래 DNA잖아. 이런 거잖아. 근데 단백질은 뭐냐? 단백질이 중간에 있는데 이 단백질을 얘들이 이렇게 감고 있다. 감고 있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염색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염색체는 DNA가 누구를? 단백질을 이렇게 감고 있어. 이렇게. 우리 실패 같은 거, 실 동그랗게 해가지고 실 이렇게 감잖아. 그런 모양으로 가운데 공이 누구고? 단백질 덩어리고 그 주변에 이중 나선으로 된 DNA가 이렇게 감고 있다고. 칭칭칭칭. 이게 염색체야. 그래서 요 감겨있는 단백질을 DNA가 감고 있는 요 한 세트를 뭐라고 한다? 뉴클레오솜이라고 해. 뉴클레오솜. 그래서 염색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라고 불러. 뉴클레오솜. 이거 중요한 거니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렇게 이제 이게 염색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모여가지고 몇 번 염색체? 1번 염색체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얘들이 모여가지고 2번 염색체가 된 거야. 그래서 염색체 크기가 1번 염색체가 크기가 제일 커. 제일 커. 길이가 제일 크다고. 크기별로 1번, 2번, 3번, 4번 나란하게 정리한 거야. 그래서 1번 염색체는 크기가 큰데 이 염색체 안에 뭐가 있어?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다. 유전 정보. 염색체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어. 엄마 아빠를 닮았네, 누나를 닮았네, 지능, 눈 색깔, 머리, 피부 이런 거를 닮았네. 이 닮았다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염색체 속에 이 정보가 아이한테 간 거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걸 우리는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줘. 유전. 엄마 아빠 안 닮았네. 그럴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기가 생기면 그 아기는 당연히 많이 닮든 조금 닮든 어디를 닮아 있어? 부모님을 닮은 데가 조금이라도 다 있다. 만약에 닮지 않았다. 닮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주워온 거지. 당연히 닮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염색체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일단은 책을 보시면 170페이지 78페이지 아래쪽에 사람의 염색체, 상동 염색체, 체세포에 들어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1번 염색체야. 이거 1번 염색체야. 1번 염색체야. 이게 수쌍이 있어. 근데 얘는 몇 번째? 첫 번째 거. 두 번째 쌍도 또 크기가 다른 애들이 있겠지. 요거하고 요거는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 얘하고 얘도 상동 염색체. 이것도 상동 염색체란 얘기야. 근데 하나는 누구한테 왔어? 엄마한테 온 거고, 하나는 누구한테? 아빠한테 온 거야.
그래서 만나가지고 염색체가 쌍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첫 번째 쌍에 있는 두 개는 상동 염색체, 두 번째 쌍에 있는 이것도 상동, 세 번째 쌍에 있는 것도 다 크기하고 모양이 같기 때문에 무슨 염색체라고 한다? 상동 염색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에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 이 부분에 지명하고 관련된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아빠한테 받은 여기도 같은 위치에 이런 쪽이 아니라 같은 마주보고 있는 이쪽에 지능하고 관련된 유전자가 여기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무슨 유전자라고 부른다? 대립 유전자. 이거 중요합니다. 대립 유전자는 위치가 다른 데는 없어요.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거야. 상대방 상동 염색체. 알겠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 할 때 알아야 될 용어가 요런 용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핵상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핵상. 핵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179페이지 위에 나와. 하나의 세포 속에 염색체의 상대적인 숫자야. 사람이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어때? 이거하고 같은 애가 하나 더 있는 거지. 모양하고 크기가 똑같은 애가. 그러면 얘 하나만 있어. 한 가지만 있으면 뭐라고 하고? N. 몇 개가 있어? 하나 또 있지. 두 개가 있으니까 몇 N? 세 개. 또 같은 애들이 몇 개가 있으면, 세 개가 있으면 몇 N? 3N. 네 개가 있으면 4N이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은 하나의 염색체, 1번 염색체에 2번 염색체에 각각 똑같은 애가, 나하고 똑같은 애가 몇 개씩 있다? 2개씩 있다. 그래서 핵상은 몇 N이다? 2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의 세포의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숫자야. 이건 없으니까 상대적인 숫자, 이거하고 같은 애가 하나 또 있으니까 2N이 된다.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으면 2N. 상동 염색체 중에 쌍을 이루지 않고 하나가 있으면, 한 개만 있으면 뭐? N. 이렇게 쓴다. 표시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핵상 했고, 또 하나 뭐를 알아야 된다? 핵형이라고 하는 글도 있네요. 핵형은 체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 숫자, 모양, 크기, 외형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핵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염색체의 크기나 뭐를 뜻한다? 모양을 뜻한다. 크기하고 모양을 우리는 핵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형을 조사해 봤더니 사람은 거기 써 있어요. 크기가 179페이지 중간에 XX로 된 게 있지. 그림에 보면 이게 여자거든요. 근데 1번 염색체 크기가 큰 거 두 쌍, 1, 2, 3, 4 해가지고 쭉 나와있고 22번째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잖아. 근데 마지막 23번째 것만 크기가 큰 거지. 이거는 성염색체를 뜻하는 거예요. X염색체야. X염색체가 되게 커.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XY니까 X는 크고 Y가 크기가 작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하고 모양 이렇게 비교한 거를 핵형이라고 해요. 핵형. 염색체의 크기하고 모양을 이렇게 정리하면 핵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핵형이 다르다. 사람이냐, 원숭이냐, 강아지냐에 따라서 이런 염색체 모양이 다르다고. 그 다음에 같은 종이 돼도 같은 종이었는데 여자인 경우에는 XX니까 같아. 근데 남자는 XY니까 같지 않지. 근데 남자끼리는 핵형이 비슷하다? XY. 모든 남자는 X하고 Y가 있어. 모든 여자는 XX가 있어. 나머지 있는 무슨 염색체? 상염색체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이 이거는 크기하고 모양이 어때? 다 똑같아. 마지막 있는 성염색체만 크기하고 모양이 다르잖아.
이것만, 근데 남자들끼리는 XY니까, 다 XY니까 똑같고, 여자들만 봤을 때도 다 XX니까 다 크기하고 모양이 똑같다, 이런 얘기지. 알았죠? 그래서 핵형. 특히,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이 N은 44 플러스 XY라고 해요. 여자는 이 N인데 44 플러스 XX라고 그래. 이 44, 44는 누구 무슨 염색체? 이거를 뜻하는 거야. 쌍염색체. 22번째 쌍까지 있잖아. 22번째 쌍, 22개의 쌍. 근데 몇 개씩 있어? 2개씩 똑같이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얘는 다른 모양이다 해서 성염색체. 이렇게 쓰는 게 총 합하면 44개에다가 2개를 더하면 얘는 뭐야? 46개. 이것도 몇 개? 46개. 그냥 이렇게 46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자세하게 쓴 거지,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표현해서 사람의 염색체 수를 표현을 한다. 알았지? 쉽지? 이렇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에 그림에 하나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네요. 자, 이게 하나 세포야. 이런 염색체가 있다고 그래봐. 이게 하나 세포야. 이거하고 같은 애가 있어 없어? 있어. 이거도 같은 애가 있어. 이거하고 같은 애가 있지. 나하고 똑같은 애가 하나가 더 있으면 N이라고 했어? 2N이라고 했어? 2N. 그치? 총 개수는 몇 개요? 1, 2, 3, 4, 5, 6니까 총 개수는 몇 개? 6. 이게 뭐다? 백형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지? 쉽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180페이지. 자,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 라고 해서 염색 분체 만들어져서 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세포 분열이야. 여기가 세포 분열. 자, 모든 사람은 46개의 염색체가 있어. 총 쌍으로는 몇 쌍? 23쌍이 들어가 있다. 23쌍.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첫 번째 1번 염색체는 크기가 제일 큰 거, 2번 염색체는 크기 갖고 다음 두 번째 큰 거, 3번 염색체는 크기가 몇 번째 큰 거, 세 번째 큰 거. 다 하려면 저희가 힘들지? 46개 다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22쌍을 다 그리면 힘들잖아. 그래서 한 두 개만 그릴게. 아니, 1번 염색체만 한번 그릴게. 1번 염색체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가 있다고 해요. 이게 세포야. 근데 이 세포 안에 사실은 몇 쌍이 다 있어야 돼. 23쌍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리려면 힘드니까 몇 번째만 그린 거야? 첫 번째만 그린 거야. 얘하고 얘는 크기하고 모양이 같으니까 상동염색체. 근데 얘는 누구한테 왔다? 엄마. 얘는 누구한테 왔다 그러면 아빠. 이렇게 한테 온 거야. 근데 얘가 세포가 사람이 어렸을 때 작았잖아. 태어날 때는 작았다가 점점점 커져서 너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그때보다 엄청 커졌지. 커지는 이유가 이 세포의 개수가 많아져서 그런 거야. 하나였다면 이 하나가 몇 개가 되고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몸뚱이가 커진 거라고. 그냥 세포 하나가 요만한 게 이렇게 됐다 커진 게 아니라 하나가 두 개로 되고 또 두 개가 네 개로 되고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서 여러분의 몸뚱어리가 커진 거라고.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두 개, 네 개 이렇게 커지는 거를 세포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알았지? 그래서 세포 분열이 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 몸집이 커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살찐 사람은 살 마른 사람보다 세포의 숫자가 더 많아. 그거 몰랐지?
세포 하나가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숫자가 더 많아서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이 세포가 하나씩 있는데 이 세포가 분열이 되려면 늘어나야 돼. 그냥 여기서 분열이 되면 다시 반으로 줄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사람의 염색체는 이렇게 돼요. 세포 분열을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자. 세포 분열은 두 가지가 있어, 크게. 세포 분열은 하나는 무슨 분열? 세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감수 또는 이렇게 부르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체세포 분열은 어렸다가 커지는 거 생장, 그 다음에 피부가 상처가 났어. 피부가 다시 생겨나지. 재생. 이런 것들이 주로 무슨 분열을 한다? 체세포 분열을 해. 꼬맹이였다가 어른으로 커졌어. 홀쭉했다가 살이 쪄서 뚱뚱해졌어. 그러면 다 뭐야? 생장이 무슨 분열? 체세포 분열인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 어디서 나오냐? 자손을 남길 때 감수분열이라고 하지. 다른 말로 감수분열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세포 만드는 거? 생식세포 만들어주는 거. 생식세포 만들어질 때 관여하는 게 무슨 분열이다? 생식세포 분열이다. 어쨌든 이렇게 분열이 되려면 감수분열이든 생식세포 분열이든 체세포 분열이든 분열이 되면 세포의 숫자가 어떻게 돼?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는 건데 자기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세포하고 개수가 어때야 돼? 똑같은 게 늘어나는 거야. 그거를 복제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한번 해보자. 그럼 해보는데 원래 이게 엄마 아빠가 돼서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 상태로 분열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잘려? 안 돼. 이렇게 잘려? 이것도 아니야. 분열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동네로 이사 가려고 해. 더 좋은 집으로. 그러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가고 싶다고 해서 다 이사 가나?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집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준비를 해놔야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사 가냐고. 뺐을 거야? 마찬가지. 분열이 되려면 두 개가 되려면 하나가 두 개가 되려면 준비 과정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얘들이 준비는 뭐냐? 개수가 늘어나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분열이 안 돼요. 어떻게? 얘하고 똑같은 애가 옆에다가 하나 또 생겨요. 요거하고 똑같은 애가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애가 하나 또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제. 이렇게 얘기한다. 준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든 생식세포 분열이든 둘 다 공통적으로 무슨 기가 있어? 간기라고 하는 게 있어. 간기 다음에 이제 나누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무슨 기? 분열기야. 근데 간기가 우리 G1기, 그 다음에 S기, G2기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간기가 끝나. 어쨌든 G1기, S기, G2기는 다 통틀어서 무슨 기? 간기라고 불러주는데 간기 시절에 뭐가 일어난다? 복제가 된다. 똑같은 애가 원래 이거 몇 개 있었어? 하나 있었는데 몇 개로 되어 있어? 똑같은 애가 옆에 하나 또 생겼잖아. 복제가 된 거야. 두 개로 늘어난 거라고. 이해가 됐지? 그 시기를 거쳐야만 준비가 끝난 거야. 그냥 분열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사 가려면 집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사 가는 것처럼 얘들도 분열이 되기 위해서는 복제가 돼야 돼.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이렇게 개수가 늘어날 때 DNA 요거 염색체라고 하는데 요 개수가 늘어날 때 S기 때 요게 제일 많이 늘어나요. S기 때. 그러면 분열하기 위한 준비는 다 끝난 거다. 알겠지? 그래서 요 하나의 가닥이 있죠. 요 하나 가닥. 요 하나 가닥을 뭐라고 불러준다? 염색 분체라고 불러준다.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염색 분체가 몇 개 변했어? 요거 하나에서
요거 하나여서 이렇게 하나, 두 개 염색 분체가 몇 배? 2배로 늘어났어. 염색 분체가. 특히 염색 분체의 분체는 요거 염색 분체의 숫자가 요 숫자하고 똑같아요. DNA 상대로. 염색 분체의 숫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오니까 몇 배로 커졌어? 2배. 그럼 DNA 양도 몇 배로 늘었다? 2배로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염색체의 숫자를 뜻하는 건 뭐냐? 염색체 숫자는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아. 요 가운데 묶어주는 게 있는데 요거 묶어주는 거 요 명칭을 동원체라고 하거든요. 동원체 숫자가 누구의 숫자다? 염색체 숫자야. 이거나 염색체 숫자는 어때? 똑같아. 하지만 뭐가 양이 더 늘어났어? DNA 상대량, 염색 분체가 늘어난 거야. 이게 늘어나야 분열이 되는 거야. 아니 사람이 하나였어, 세포가. 근데 2개가 되려면 염색체도 2배로 늘어나서 되는 거야? 그건 아니고. 염색체 숫자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 염색 분체 숫자만 2배로 늘어나. 그래야만 되는 거야. 살찐 사람들은 이 많아. 뚱뚱해가지고. 알았지? 그래서 염색체 숫자는 동원체 숫자에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준비가 끝난 거야. 준비가 됐죠? 뭐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거를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죠? 이쪽에 그려.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지? 여기가 달라져. 그래서 2개로 나눠져.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또 이쪽으로도 오른쪽 거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EN이 이거하고 똑같은 애가 하나가 더 있는데 EN2야. 그런데 이것도 EN2야 아직은. 근데 이것도 뭐가 된다? EN2. 이것도 EN2. 이거하고 똑같은 거, 이거하고 똑같은 게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잖아. 이게 체세포 분열. 하나가 똑같은 애가 몇 개로 늘어나는 거? 2배로 늘어나는 거 숫자. 하나였던 게 2개로 됐으니까 체세포 분열을 한 거야. 이런 게 이거라고. 생장이라고. 재생이라고. 체세포 분열은 어떻게 간다? EN에서 뭐로 간다? EN으로 분열이 됩니다. 단 하나였던 게 개수가 몇 배로 늘어나는 거야? 2배로 늘어나는 게 체세포 분열인 거야. 이거를 알아야 된다. 오늘 되게 중요한 거 하는 거야.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게 몇 배로 늘어난다? 2배로 늘어난다. 알았지? 기억을 하세요. 체세포 분열은 이거. 다시 한번 써줄게. 정리해.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은 EN에서 EN으로 가는데 감수 생식세포 분열은 EN에서 N으로 가고 또 한 번 또 가요. 얘는 특이하게. 요 차이를 알아야 돼. 자, 원래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쪽에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오고 또 하나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그린 거야. 이건데 그냥 아래로 세워도 상관은 없어. 쌍으로. 자, 이렇게 됐는데 이쪽으로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또 이렇게 된 거야.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야. 복제되려면 얘가 똑같이 늘어나요. 이렇게 되는 게 여기가 복제가 돼서 오른쪽에 똑같은 게 하나 또 생기고, 밑에도 왔을 때 요 시기가 요거 숫자는 2개씩 있어. 똑같아요. 염색체 숫자는 어떻다? 똑같다. 근데 요 가닥이 하나였었는데 밑으로 오면서 하나가 몇 개로 늘어났어? 2배로 늘어났네. DNA 양이 몇 배로? 2배로 늘어났어. 염색 분체 숫자가 2배로 커졌어. 이게 복제가 된 거야. 이제 분열이 되는 거야. 어디가 분열된다? 여기가 나눠진다.
그래서 왼쪽에 길다란 거 하나, 오른쪽에도 길다란 거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야. 그럼 요것도 하나, 둘, 얘도 몇 n이다? 2n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분열? 최세포 분열. 정리합니다. 최세포 분열은 여기가 나눠집니다. 얘하고가 떨어져. 얘 하나의 이름이 뭐라고? 염색분체. 요거 하나의 이름도 염색분체. 그래서 최세포 분열은 누가 분리된다? 염색분체가 분리된다.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염색분체가 분리되는 거야. 알았지? 자, 최세포 분열은 분리가 몇 번 된다? 한 번, 위에 것도 한 번, 밑에 것도 한 번 돼서 이렇게 되면 분열 끝. 얘는 몇 번 분열? 한 번만 가면 분열 끝입니다. 한 번만 분열이 돼서 끝났는데 얘는 이렇게 해놨잖아. 얘는 여기도 한 번 되고 또 여기도 또 한 번 돼. 두 번 분열되는 거야. 이게 최세포 분열. 그래서 이거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언제 다 했냐? 중학교 때 다 했어.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알았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분열을 한 거야? 2n이잖아요. 이거 2n이잖아요. 이거 2n이잖아요. 2n이잖아요. 2n에서 어디로 왔어? 2n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분열돼서 하나가 똑같다고 했지? 하나가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다고. 이게 최세포 분열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걸 한번 가보자. 오늘 이거를 이해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요거까지 가주시면 오늘 수업을 제대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책에 보시면 180페이지에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라고 되어 있잖아. 염색 분체의 세포 분열 전기와 중기에 관철되는 염색체에서 동원체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가닥이다. 이게 동원체라고 했지? 동원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요 가닥을 뭐라고 부른다? 염색분체라고 한다. 염색분체 형성.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염색분체는 DNA가 복제돼서 만들어진다. 요게 복제돼서 똑같은 게 여기에 만들어졌으니까 얘하고 얘는 똑같아. 요거하고 똑같은 게 여기에 복제돼서 만들어졌으니까 얘와 얘는 똑같다. 복제된 것끼리는 DNA가 똑같다. 근데 얘가 자, 우리 세포 분열 유전 부분 두 번째 찍는 거예요. 아우, 속 터지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오늘 배울 게 사람의 염색체. 이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할 거야. 그거하고 또 하나 핵형이라고 하는 거. 이제 유전을 들어가면 이런 용어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본 내용을 오늘 해야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유전 부분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염색체에 대해서 일단 할 건데 일단은 사람의 염색체라고 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 사람은 총 몇 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46개. 알았죠? 46개가 있는데 44개는 남자 여자 상관이 없어. 남자하고 여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염색체를 한다? 상염색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나머지 45번째, 46번째 있는데 나머지 두 개가 남자냐 여자냐를 결정하는 염색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걸 무슨 염색체? 성염색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총 46개가 있다. 그래서 앞에 거 두 개는 44개는 상염색체. 그리고 뒤에 거 두 개는 성염색체. 염색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머리가 좋다? 지능이 높다 이거 아니야? 사람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침팬지나 이런 애들은 사람보다 더 많아. 감자 이런 애들 사람보다 많아. 근데도 사람보다 지능이 낮아. 그래서 염색체 숫자는 지능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염색체 사람의 46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염색체는 어떻게 생겼냐? 염색체의 뭐를 알아야 돼? 구조를 알아야 돼. 염색체의 구조. 염색체 구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런 동그란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단백질이라고 해요. 염색체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여기 있는 단백질을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해요. 이런 단백질을 누가?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생겨 있어요. 이렇게. 감싸가지고 생겨 있어. 이렇게. 그리고 또 이쪽이 또 막 감겨 있어. 이렇게. 감겨 있는데, 감겨 있는 형태를 우리는 이제 염색체를 다 풀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풀어버리면. 염색체를 풀어버리면 이게 염색체가 하나의 실처럼 보인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뭉쳐놓은 거를 염색체라고 하거든. 그래서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이걸 단백질이라고 해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얘기했죠?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을 이런 애들이 감고 있어요. 여기 감고 있는 애가 바로 누구다? DNA. 그래서 염색체는 단백질을 DNA가 찡찡찡찡 이렇게 둥그렇게 실패 감듯이 감고 있는 게 염색체의 구조야. 이거를 우리는 뉴클레오 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염색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요걸로 얘기합니다. 뉴클레오솜이라고. 반드시 외워야 된다. 시험에 나오죠. 얘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생긴 건 알죠? 이렇게 책에 보면 막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풀면은 이렇게 된 거야. 풀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된 게 염색체고 이게 다 풀어져 있는 게 염색사야. 염색사하고 염색체는 똑같아. 뭉쳐있냐? 뭉쳐있으면 염색체. 얘가 풀어져 있냐? 그러면 염색사. 그래서 풀어져 있으면 이렇게 단백질을 이렇게 감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염색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염색체, 염색사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는 거야. 책에 보면은 그거에 나와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은 46개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를 하나는 한쪽은 어디에서 온 거야? 엄마 쪽에서 온 거고 또 한쪽은 어디에서 왔냐면 아빠한테서 이렇게 받은 거야. 그래서 제 크기가 크고 모양이 똑같은 애들을 몇 번째 쌍? 첫 번째.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엄마한테 온 거 있으면 아빠한테도 이런 게 오는 거야. 두 번째도 근데 크기가 점점 작아져. 아래로 갈수록.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밑에 가면 크기가 엄청 작아지는 거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크기하고 모양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게 있어. 훨씬 큰데 마지막 23번째가 있어. 23번째는 무슨 염색체가 들어가 있다? 선 염색체가 들어가 있어. 크기가 쭉 해가지고 이렇게 크기별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를 우리는 무슨 분석이다? 핵형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핵형. 염색체의 크기,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해놓은 거야. 이거를 핵형이다. 그런데 핵형으로 쭉 해봤더니 남자 같은 경우는 뭐가 있고 XY가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고 XX가 마지막에 있는 거야. 나머지 중간은 다 똑같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179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핵형이다. 염색체 크기, 모양, 크기하고 모양에 따라서 순서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랬더니 남자는 XY, 여자는 XX. 누가 크게 썼어? X하고 Y 중에서? X가 크게 썼잖아. X가 크고 Y는 크기가 쬐까매요. 그래서 거기 책에 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XX 성형색체가 마지막에 큰 게 두 개가 있잖아. 근데 남자는 XY 이렇게 써 있는 거 맞죠? 그겁니다. 이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용어 기억을 해야 돼. 특히 이게 하나의 세포야. 이 하나의 세포에 이게 다 같이 있는 거야. 몇 번째 쌍까지? 23번째 쌍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 하나의 세포에. 이거를 다 그리려면 힘들지? 근데 여기서 핵형 말고 핵쌍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 핵쌍. 이것도 이제 책에 나오니까 외워야죠. 179페이지 제 꼭대기에 써있네. 핵쌍. 핵쌍은 뭐냐면 하나의 세포 안에 요 염색체는 엄마한테 온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요거하고 크기가 똑같은 애가 하나가 또 있으면, 같은 애가 하나가 더 있으면 2n이에요. 같은 애가 없으면 n. 요거하고 똑같은 애가 두 개가 더 있어. 그러면 몇 n? 3n. 이렇게 쓰는 거야. 책에 보시면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숫자야. 하나 있으니까 요 하나밖에 없으면 n이고 두 개 있으면 똑같은 게 2n이고 상대적인 숫자로 표현한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 핵상이다. 그리고 요 핵상은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다. 요거하고 똑같은 애가 여기 이쪽에 있어요. 1번 염색체가 똑같아. 요 염색체를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준다. 첫 번째 쌍 상동 염색체, 두 번째 쌍도 상동 염색체, 세 번째 쌍도 상동. 다 같은 번호에 있는 쌍들은 다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 이해가 되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쉽다. 미쳐버리겠다. 그죠? 너무 쉽네. 근데도 모르면 안 됩니다요. 상동 염색체까지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늘 뭐 이거까지는 다 뭐 여기는 사실은 쉬워요. 사실은 쉬운데 뒤에가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B 180페이지 180페이지에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가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도 다 중요해. 근데 이거는 너무나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뒤에 거는 좀 외워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힘드니까 그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다? 염색 분체의 분리다.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 쏘리. 자,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다음에 분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를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염색 분체의 형성하고 분리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세포 분열할 때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세포 분열에서 먼저 이것 좀 알아야 돼요. 세포 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개수가 늘어나는 거야. 하나의 세포가 있어. 이 세포가 두 개가 되는 거. 이게 세포 분열이야. 또 두 개가 세포 분열이 되면 또 네 개가 되는 거야. 이게 세포 분열이거든. 그래서 세포 분열은 항상 이 시기를 거쳐요. 바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또 바로 잘라져서 네 개가 되고 이게 아니야. 잠시 멈춰 있다가 조금 있다 분열이 되고 또 멈춰 있다가 또 분열이 되고 이런 시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간기라고 하는 시기하고 무슨 기가 있다? 분열기가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분열기는 하나가 몇로? 두 개로 되는 시기야. 그러면 이 간기는 준비하는 시기가 되겠어요. 준비. 분열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를 간기라고 해. 이게 전체 세포 분열 중에서 전체 100이라고 치면 분열기는 100이라고 치면 한 분열기는 한 10도 안 돼.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95 정도는 다 이 시기야. 그래서 간기가 대부분 다 길어. 알았지? 근데 암세포라든지 이런 애들은 간기가 엄청 짧아. 짧으니까
분열기는 거의 비슷한데 분열이 됐다가 한참 있다가 다른 애들은 세포 분열해서 숫자가 늘어나는데 암세포는 분열이 됐어.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분열이 됐어.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다시 또 분열이 또 일어나는 거야. 너무 빨라 이 텀이. 그래서 세포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야. 우리 몸에서 백혈구나 이런 애들이 죽이기 전에 먼저 이 세포가 더 늘어나는 거야. 아까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숫자가 더 늘어있어. 준 게 아니라. 암세포들이 그렇다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준비하는 시기에 이거 됩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그냥 가고 싶다 그러면 가는 게 아니지. 어떻게 가야 돼? 일단은 집을 살아야 이사 갈 거 아니야. 더 좋은 집으로 가든지 나쁜 집으로 가든지 집이 해놓고서 준비해놓고서 가야 되잖아. 준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되지. 그치? 대출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하는 데가 바로 무슨 시기? 감기라고요. 알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사람은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쌍으로는 몇 쌍 있어? 첫 번째부터 몇 번째 쌍까지? 23번째 쌍이 있어. 이거 다 그리려면 힘드니까 그 중에서 몇 번째다? 첫 번째만 일단 여기다 그렸다고 해봐. 그러면 이게 22쌍이 더 있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세포 분열하지 않는다고요. 참 여기서 하나 외워야 될 게 요 동그라미가 있는데 요 동그라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원체라고 해. 요거는 알고 있어. 학교에서도 설명하지 않는 거야. 이 동원체 숫자가 누구의 숫자를 뜻한다? 염색체 숫자를 뜻해. 요거 외우셔야 돼요. 동원체 숫자는 누구의 숫자? 염색체 숫자. 그 다음에 요거 가닥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요거 한 가닥 있죠? 요 한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불러. 염색 분체. 위에서부터 이게 하나가 염색 분체. 근데 이게 누구의 상대량? DNA 상대량이다. 요거를 의미가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 이거는 좀 알고 있으세요. 그래야 요거 할 때 세포 분열할 때 이해가 조금 빠릅니다. 네 건강이 편합니다. 이거는 외우시고 가야 돼. 이 상태에서 바로 세포 분열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엄마한테 온 거고 하나는 누구한테? 아빠한테 왔는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쌍이 만들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세포 분열합니다? No! 아니라고요. 준비하는 시기가 있어요. 요 시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냐? 이렇게 준비합니다. 하나 이렇게 온 거야. 첫 번째 쌍만 표시했어. 자, 하나는 엄마한테 온 거고 하나는 누구한테? 아빠한테. 근데 여기에서 바로 분열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똑같은데 이렇게 늘어난다고 오른쪽도 이렇게 늘어난다고 이렇게 늘어나는 시기가 있다. 이렇게 늘어나야 그 다음에 분열이 되는 거야. 이 시기를 무슨 기? 감기라고 해요. 준비하는 시기. 자, 요거의 숫자 몇 개 있어? 2개. 동원체 몇 개? 2개. 여기도 동원체 숫자 몇 개? 2개. 아, 염색체 숫자는 얘나 어떻다? 똑같다. 염색체 숫자는 안 늘어났어. 맞죠? 근데 요거 가닥 하나 이름이 뭐라고? 염색 분체. 요거 가닥 하나가 염색 분체인데 여기서 요렇게 하면서 몇 배로 됐어? DNA 상대량이 2배로 늘어났어. 이게 감기라고. 감기가 3개가 있어요. G1기, S기, 무슨 기? G2기라고 해서 3개가 있는데 이 S기 때에 감기 중에 S기 때에 DNA 상대량이 몇 배로 늘어난다? 2배로 늘어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거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여기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나 동원체 숫자는 변화가 없지. 염색체 숫자는 똑같아. 염색체 숫자는 똑같은데 DNA 상대량이 2배로 늘어났어. 이렇게 해야 이사갈 준비를 마치는 거야. 우리 세포 분열은 2개가 있어요.
체세포 분열하고 담소 분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체세포 분열은 EN이 똑같은 애가 몇 개? 2N짜리가 2개 만들어지는 거야. 아까 했잖아. EN. 핵형. 이거하고 똑같은 애가 하나가 있으면 핵상이 얼마? N. 하나가 더 있으면 2N이라고. 요거하고 똑같은 애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얘 몇 N? 2N. 요거 전체하고 똑같은 애가 하나가 또 있으니까 얘는 몇 N? 2N. 근데 분열이 아직 안 끝난 거야. 분열이 끝나면 여기가 분열이 돼요. 여기가 이렇게 분열되고 여기도 이렇게 분열. 이쪽으로 분열된 왼쪽 애들은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하나 가고 이쪽도 이쪽으로 하나 가다. 이렇게 또 오른쪽에도 오른쪽 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거. 얘도 몇 N? 이렇게 되는 게 체세포 분열이다. 그래서 책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 염색 분체의 형성과 염소 분체의 뭐다? 분리. 염색 분체 요거하고 똑같은 애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 무슨 기? 감기 때 생겨. 형성은 언제 때? 감기 때. 감기 때 중에 무슨 기? S기 때 생긴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올 때 분리가 됩니다. 분리는 무슨 기 때? 분열기 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원래 세포가 분열이 끝나면 똑같은 애가 몇 개? 2개가 생기는 게 우리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다. 세포 분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됐지? 세포 분열은 이렇게 합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체세포 분열은 EN에서 EN으로 가는데 분열 한 번 끝나죠. 한 번 하잖아요. 여기서 1회 분열이잖아. 1회 분열인데 이걸 분열되기 전에를 무슨 세포라고 하고 모세포라고 하고, 분열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생겨난 세포들을 무슨 세포라고 한다? 딸세포라고 합니다. 용어야. 분열되기 전에 있는 세포는 모세포, 거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세포는 딸세포. 모세포 한 개에서 체세포 분열은 딸세포 몇 개 만들어진다? 2개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는 요만해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는데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밖으로 나온 거야. 그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도 조그맸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커졌지. 커진 이유가 바로 뭐다? 무슨 분열을 했다? 체세포 분열을 했습니다. 세포 분열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무슨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생식세포 분열은 정자하고 난자를 만드는 거고, 이 체세포 분열은 재생이 되는 거야. 여기 상처 나가지고 칼 장난하다 여기가 살짝 비었어. 그럼 새로운 살이 나오지. 그럴 때 체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했다가 지금처럼 커졌잖아. 그런 것도 우리는 이제 그 생장이라고 하죠. 생장이나 재생, 다시 피부가 살아나는 그런 거 할 때가 대부분 무슨 세포?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정자 난자를 뺀 나머지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항상 무슨 세포 분열을 한다? 체세포 분열을 한다. 그러면 마른 사람하고 뚱뚱한 사람이 있잖아. 마른 사람하고 뚱뚱한 사람이 있는데 세포의 숫자는 누가 많다? 뚱뚱한 사람이 세포의 숫자가 더 많아요. 원래 태어날 때는 똑같이 태어났어, 개수가. 근데 커지면서 그럼 선생님 하나가 엄청 커져도 되잖아요. 뭐 굳이 세포 분열까지 합니까?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를 해줘. 얘들도 그 안에 있는 조그만 기관들이 있지. 기관들이 있는데 조그맸을 때는 세포 밖은 우리 세포질이라고 해서 피도 있고 산소도 있고 있는데 이거를 안에서 있는 애들하고 물질 교환이 쉽게 돼야 되는데 크기가 엄청 커져. 만약에 하나로 크기가 될 엄청 큰 생물이야. 그러면 안쪽에 있는
기관하고 바깥쪽에 있는 산소를 들어올 때 시간이 한참 걸리겠지? 와서 무슨 교환이 이루어져서 밖으로 나가려면 불편하잖아. 그리고 이 세포 하나만 파괴가 되면 이 생물은 죽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사람은 세포가 여러 개가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가 다쳐서 잘못했다가 죽어도 별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세포의 크기가 작으니까 그 옆에 있는 데하고 물질 교환이 훨씬 더 쉽게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지. 그래서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야. 그냥 하나가 무한정 커지는 게 아니라 물질 교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하는 거야. 그치? 우리 갑자기 저기 다쳐가지고 속에 뭐 암세포가 하나 존재해. 그러면 우리 레이저나 이런 걸로 쏴서 죽일 수도 있잖아.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쏴서 딱 죽이면 멀쩡한 기관만 다치는 게 아니라, 그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암세포에 의해서 오염된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멀쩡한 세포도 피해를 입는다고. 근데 사람은 세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멀쩡한 세포가 죽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세포가 하나로 이루어진 단세포야. 암세포가 속에 들어왔어. 잘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애 건드렸잖아. 얘 죽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단세포보다는 세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다세포들이 생활하기, 살기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거야. 환경에 맞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게 여기에도 다 담겨 있다 이런 얘기야. 됐죠? 그래서 염색분체의 형성과 분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특히 무슨 분열? 감수 분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할 거야. 오늘은 무슨 분열에 대해서만?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만 조금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또 하나 이것까지는 일단 알아주세요. 체세포 분열은 몇 번 분열합니까? 한 번 분열입니다. 한 번 분열되는데 얘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같은 염색 분체. 요거하고 요거는 복제돼서 똑같이 만들어진 염색 분체야. 그래서 얘는 여기하고 DNA 구조가 똑같아. 왜? 얘는 어디서 왔어? 얘는 복제돼서 여기서 왔고 얘는 누구한테 온 거야? 엄마한테 온 거지. 얘하고 얘는 다 똑같은 애들이. 유전자도 다 똑같아. 요거는 요거하고 복제돼서 만들어졌잖아. 요거는 누구한테 왔어? 아빠한테 왔어. 얘나 유전자가 다 똑같아. 속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도 똑같은 애들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같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은 DNA 유전자 다 똑같다. 요것도 똑같다.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다 안 똑같다? 안 똑같아요. 얘하고 얘는 다른 엄마, 아빠한테 온 거잖아. 그러니까 유전자는 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애들이 같은 위치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서 책에는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아래쪽은 B, 여기도 A, 여기도 B, 여기도 C, D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잖아. 여기에 아래쪽 부분에 머리 색깔하고 관련된 게 들어가 있다. 그럼 아빠한테 받은 여기 안에도 아래쪽에 머리 색깔하고 관련된 유전자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이 같은 형질, 머리 색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우리는 무슨 유전자? 대리 유전자. 여기 눈 색깔이야. 그럼 여기도 눈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고. 요거하고 요거는 무슨 유전자? 대립 유전자. 요 세포, 염색체, 요 염색체, 요거는 무슨 염색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지만 크기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 이해됐죠? 그래서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마주보고 있는 유전자를 무슨 유전자?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그럼 요거하고요, 요거는 대립 유전자다? 아니다. 왜? 요거는 복제해서 클론돼 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상동 염색체가 아니잖아요. 같은 염색체가 복제된 거니까. 그렇죠? 대립 유전자는 어디에 있어야 돼? 상동 염색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어야 우리는 대립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됐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게 거기를 한 거예요. 180페이지까지 지금 다 끝났습니다. 180페이지까지 끝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이거 너희들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고 뒤에 것까지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일단은 간단하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무슨 분야? 체세포 분열 했으니까 누가 남았어?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 남아있어. 아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금 안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적고 그 뒤에 것까지는 숙제해와. 185페이지까지는 해오고 다음 시간에 요 체세포 분열하고 하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